받으신 분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그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 그게 뭔 대단한 첩보라고. 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건 같지만 검찰의 칼끝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정치 와호장용 시간에도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오려고 했었는데 시간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재수 전 부시장 왜 구속됐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약 2시간 정도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요. 네. 밤 9시 정도에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혐의 그 자체는 결국은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 네. 그리고 청탁 금지법 위반입니다. 분양관법이죠. 네, 그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그 자산 운용 업체로부터 네. 일종의 그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골프채도 받기도 하고 네. 자녀의 그 유학비 그리고 그 항공권 또 차량에 대한 제공 네. 이뿐만이 아니고 그 동생의 취업 혜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뇌물 대가성도 이제 받았다. 그리고 그 본인의 그 저서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네. 이와 같은 혐의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체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네.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되고 됐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직전의 직책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만 이 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국장일 때 재직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로 보면 뭐 금품 수수, 뭐 또 아들에 대한 부정 청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순한 비리 사건 같기도 한데 검찰 수사가 지금 과거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네,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에 이제 네. 이런 비위 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네. 청와대 감찰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아마 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그거는 당시에 그랬었군요. 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그 비위 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윗선의 무마로 인해서 감찰이 무마되었다라는 것이 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 박형철 전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이죠. 네, 반부패 비서관이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전 수석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때 좀 검찰에 가서요? 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특히 뭐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만 무마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조전 수석의 이야기는 좀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별로 그렇게 심한 그런 근거 있는 첩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감찰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매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청와대라는 뭐 최고 권력기관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고 검찰도 결국에는 그것을 밝혀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청와대에서 감찰을 무마했느냐,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간략하게 그 경력을 요약하게 되면은 일단 행정고시로 공직에 임용하게 됩니다. 1992년도에 그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 업무를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이제 2000년도에 재경부에 서기관으로 이제 승진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파견을 받아서 제1부속실 노무현
대통령 수행 비서를 이제 맡게 됩니다. 이때 지금 현재 정권과도 좀 인연을 맺었다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계기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과 상당히 그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그 발전이 된 것 같고요. 네. 따라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임의롭게 회의에 그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고 의견을 상당 부분 많이 청취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 관련돼서 말이죠. 그래서 그 청와대 파견 근무를 그 마치고 나서 재경부, 금융위 등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2010년도에는 세계은행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통 재무 공무원의 그야말로 길을 이제 밟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당 부분 실력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네. 박사학위도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2015년도에 다시 이제 금융위에 그 복귀가 돼서 네. 기획조정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금융정책국장으로서 이른바 그 직무 대가성, 뇌물성과 문제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 직무 감찰이 그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사표를 내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이 그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 징계가 덮어졌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징계를 안 하고 왜 사표를 받았느냐.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길로 걷게 되었다고 하는 점. 금융위에서 나오고 나서 어디로 갔죠?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민주당 정무위 수석 전무위원으로서 일을 하게 국회 됩니다. 수석 전무위원. 네, 이때도 사실은 이제 그 금융위에 추천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상태이고요. 비위 의혹 때문에 사표를 냈는데 왜 민주당의 그러니까 국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느냐 하는 그렇죠. 부분하고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부분에서 나서 봐준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징계를 이렇게 무마하고 나서 오히려 승승장구한 점이 이른바 실력자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 때문에 도대체 위재수 국장이 누구였느냐 이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별로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입장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의 그 공식적인 뭐 입장은 뭐 나온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수사와 그 관련돼서 네. 이를테면 이제 그 당시에 민정수석 당시에 이를테면 관련된 전화 기록을 네. 보았는데 그 정권 실세와 관련 있는 유력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황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것이 이른바 그 하나의 그 게이트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혐의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권력형 비리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이 감찰 무마를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느냐. 윗선이 이제 누구냐? 그렇죠.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될 것인데요. 그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좀 조 전 수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때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또 백원우 네. 비서관과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박형철 비서관 뭐 이렇게 같이 회의에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연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명 운동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구해달라, 감찰을 무마시켜달라라는 청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여권 실세들에게 많은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가능성의 문제고요. 예, 이거는요. 하지만 조 전 수석과는 또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청탁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조 전 수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네. 통화 내역이라든지 어떤 그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서 한 번씩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대단히 규모가 큰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불씨를 지금 안고 있다라는 거죠. 비화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이번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6.13 그 지방선거를 그 앞둔 시점에서 2018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울산 네. 지방 경찰청에서 네. 당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의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혐의에 근거해서 네. 전격적으로 비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만 공교롭게도 이제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그 날 자체가 사실 공식적으로 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날이기 때문에 네.
다만 3월 16일 석 달 전인 거죠. 6.13 지방선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첩보가 지금 이를테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제공이 되어서 네.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하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는 것이죠. 특정적인 자세한 그 첩보의 내용에 근거해서 일정한 수사에 관한 체근도 하고 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하명 수사의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저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혹시 지금 그 기자회견 장면이 준비가 됐나요?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당시에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낙마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수사를 아무런 혐의도 드러나지 않는 결과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 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입니다. 자, 이때 이후에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야당하고 당시 한국당이죠. 한국당하고 김기현 전 시장 본인 두 사람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된 게 1년이 훨씬 넘었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저께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원래는 울산지검에서 네네.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재배당이 됐느냐 여기에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마 봐야 됩니까? 그 시기가 그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제 청와대가 첩보를 내려보낸 그 취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네. 이제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으로 올려서 네. 그것도 이제 중앙지검 내에서 특수부에 배당될 그런 여지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 여부와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를 이제 같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 고소를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네. 왜 지금에 와서야 하필이면 수사를 시작했느냐는 수사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조전 수석의 그 일로 조전 장관의 일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무엇인가 죄를 더 덧붙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수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도 일각에 있는 것은 또 검찰의 사실이에요. 정치적 의도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도 왜 굳이 지금이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첩보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겨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근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본청에서 온 것만 알았고 그 위에는 전혀 모른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 부위원장의 그 지금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당혹스럽다고 하는 취지에서 네. 이것은 그 민정 수석실에 여러 가지 비위 첩보가 오게 되면 이것을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 분장에 입각해서 이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이게 지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색다를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 분장 매뉴얼에 근거한 통상적인 이첩이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정한 비위에 관련된 사건은 수사기관에 가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고 네. 이것은 그 정치적 사안으로 본 것이 그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그 사소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만한 사항도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그 밝히고 백원우 비서관 선에서 있고요. 일단 넘겼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그 청와대에서 전달됐다고 하는 그 첩보 보고서의 그 문건의 원본을 네. 경찰청에서 바로 공개하면 다 문서로 전달됐다고 하니까요. 다 해소될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선거 전 아니라도 사실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각종 고위 관리들에 대한 비리
정보, 첩보 같은 것들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일단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이 네. 김 전 시장을 직접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데 어떤 경위로든 첩보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청와대 소관이 아니니까 묵살해 버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럼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면은 경찰로 내려보는 잠깐만요. 것이 직접 감찰을 하면 민간인 사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경찰에 이제 이관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이제 청와대에 비위 첩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바로 경찰로 가지 않고 이거 자체가 약간 시스템에 있어서의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백원우 민정수석관 민정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경찰로 보낸 그 첩보가 정식 문건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처리 절차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청와대에 들어온 첩보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가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포인트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첩보 자체가 청와대 내부에서 생성된 첩보인 것인지와 그다음에 정말 외부에서 뭐 익명의 편지가 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왔다거나 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면 좀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약에 듭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생산한 첩보다라고 하면 감찰을 했다 또는 뭐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겠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제보를 처리하는 수순으로 밟았다라고 볼 봅니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굵직한 사건이 두 개가 생겼는데 이 사건들이 사실 개개로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하나로 뭉쳐지게 돼서 시선들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쏠리고 있는 건데 조국 장관하고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에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음모론이 또 이렇게 비등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보고 싶은 바만 보고 하나는 확증 편향의 총합인데요.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검찰 개혁의 저항을 위해서 네. 수사권 조정의 그 반대를 위해서 검찰이 상당히 그 공을 들여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혐의점, 비위를 그야말로 증폭시키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변을 털고 있다. 주변을 털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 이와 같은 음모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또 반대되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의 개인 비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유재수 국장의 감찰 비위에 대한 무마 의혹 그리고 지금 이른바 민정수석실의 정치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기획, 공작 등을 조국 수석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또 음모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결국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이런 확증 편향의 현상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전국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